자,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난 내용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삭도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큰 어떤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잠재력이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험한 지역에 보통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삭도 시설은 공중에 매달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상태가 발생을 해도 바로 대응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삭도사고는. 그래서 그또 하나 또 네 번째는 뭔가요? 아주 많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죠? 특히나 이제 레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그만큼 점검과 또는 수리, 보수, 뭐 승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삭도 시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는 이 삭도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존재하는 삭도 시설 대부분이 이제 케이블카를 예로 들어봤을 때, 케이블카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부분이 산에 주로 이제 산악 지형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케이블카가 이제 굉장히 설치가 옛날에 된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온 케이블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래가 되면서 그만큼 이제 노후화 정도 심해지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이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면서 또 부도가 나면서 업체 간에 이제 부도로 인해서 또 그 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운영 업체가 주체가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 보수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워 크레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또는 제도권 밖에 있었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많은 이제 주무부처라든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이제 안전에 있어서 답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재 불과 이제 실현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원 내에서 움직이던 어떤 이제 케이블카 시설에 이제 4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타고 있었고 운행 중이던 이제 케이블카가 이제 케이블카를 이동시키던 와이어로프 두 개 중에 예삭이겠죠. 지삭이 떨어지면은 뭐 바로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죠. 예삭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활차와 수상륜을 이탈하면서 그죠. 하나가 상해 연성 모두가 이제 정지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락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추락해서 받는 어떤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제 케이블카가 정지가 되면서 뭐 3명 정도가 이제 타고 계시다가 경상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죠?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공중에서 약 1시간가량 매달려 있던 사람이 공중에서 매달렸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왜 밖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지가 된 상황에서 매달렸기 때문에는 불안, 초조, 뭐 공포까지 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손해를 입었던 그런 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정 정류장이 있고 이제 상록 정류장에서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해서 케이블카가 계속 매달려 있던 그런 사고가 실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케이블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앞에 제가 케이블카 설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을 거면 아니면 이제 그림이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주식, 지수가 있는 그런 타입으로서 5개의 철탑이 이제 56mm 직경의 지삭 하나와, 그죠? 이 케이블카를 지탱하고 있는, 중량을 지지하고 있는 지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삭 2개, 22mm 직경의 예삭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삭 2개에서는 케이블카 상부 양쪽에 소켓 방식으로 현재 연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이 있고 공원 있고 하부가 있고 이제 상하에서 지삭에 따라서 예삭이 즉 상정 정류장에 있는 구동 장치에 의해서 예삭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케이블카하고 이제 예사 쪽에 이렇게 연결 부위가 존재를 하죠. 왜냐면 케이블카하고 예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연결 부위 자체를 이제 케이블카하고 여러분들 이 와이어로프를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냐면,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이 있어서 와이어로프를 소켓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을 용융물을 넣어서 굳히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고정을 보통 하는데, 그 고정된 와이어로프 하나가 이제 하향 와이어로프 예삭 중에서 하나가 고정 부위가 소켓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상 상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운전자가 보고 정지를 시킨 그러한 사고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상행성, 하행성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소켓이 존재를 하는데, 소켓이 와이어로프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와이어로프는 반대편 쪽, 이 소켓 쪽에 붙어 있던 와이어로프는 이제 떨어져 나오고 어디 이제 끝단부가 아마 이 산낭 내부에 어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끝단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제 소켓만 지금 현재 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멈춰선 상태는 이제 보니까 2번 철답에서 근처에 이제 정지를 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특이점 외에 나머지 장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와이어로프가 끊어졌다든지 또는 탈선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륜 얘기 말씀을 드렸죠. 지주 쪽에 이제 안내 가이드륜으로서 수상륜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케이블카가 묻혀진 철탑 상부 구간에서 도르래에서 수상륜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된 상태. 왜냐면은 떨어지면서 갑자기 정지를 시키면서 그 충격에서 이제 수상륜이 빠져버린 거죠. 그죠? 수상륜에서 와이어로프가 빠져버린. 여기 지삭은 이제 그대로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지삭입니다. 지삭이고 밑에가 이제 예삭인데 그렇게 이제 빠져있는 상태가 보이시고, 특별히 이제 와이어로프가 파단됐다든지 그런 상태는 이제 식별이 되지 않더라. 자, 이제 기계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기계실이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실이 산정 정류장 쪽에 이제 역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가 있고요, 브레이크,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 그다음에 이 앞에 활차, 이거 활차입니다. 활차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제 동력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상 발전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연기관의 비상 발전기가 정지가 되어서 전기가 돌아오지 않을 시 비상 발전기를 돌려서 나머지 이제 감속기와 활차로 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쪽 편에서 이쪽을 보고 찍은 건데, 보시면 이제 활차가 많이 있죠. 안내 활차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활차가 이제 그 와이어로프가 빠져 있더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기타 동력 전달 계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뭐 안내 이런 것 등에서 이제 특이하게 이제 어떤 변형이라든지 파손, 장치의 파손 등은 식별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를 한번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상정 호수 쪽에 이렇게 기계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계실이 있고 이제 운전실이 따로 있는데요. 운전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계기판이 있어서 케이블카의 운동 속도를 이제 평일 또는 주말 이렇게 이제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운전자가 이제 케이블카 하향 속도를 평상시보다 굉장히 그 하향시 운동 속도가 빠른 것을 인식을 해서 비상정지를 눌러가지고 임의로 이제 케이블카를 정지한 그런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장치 쪽에 혹시 오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을 때 그게 특별한 부분을 식별할 수 없더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고 당시 이제 이탈을 한 케이블카 하행선 상부 예인삭 소켓입니다. 소켓이죠. 이게 소켓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와이어로프를 이렇게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융물을 이렇게 넣어서 알루미늄 이런 걸 굳힙니다. 그러면 와이어로프가 어떻게 되나요? 소켓에 고정이 되죠. 당겨도, 그죠? 빠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와이어로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끊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파던 상태가 보이시나요? 즉 이제 와이어로프가 소켓에서 빠졌다기보다는 와이어로프와 소켓 연결부가 이제 파단이 된 거죠. 파단이 된 건데 이 충전되는 부분이 여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충전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충전 자체가 미충전 구간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고요. 미충전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뭘 또가 추정을 하실 수가 있냐면 물이 도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불이 들어와서 와이어로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부식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파단된 와이어로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식 상태가 굉장히 심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제 부식에 의해서 와이어로프가 이제 그 미충전으로 인한 충진 불량 등으로 인한 부식 파단이죠. 일종의.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충진 불량, 이 소켓 자체가 충진이 불량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2차적인 또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파단 이런 것들이 온 거기 때문에 이 소켓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고도 이제 발생을 하더라라고 이제 제가 유형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앞서 이제 케이블카 사고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리프트 실제로 스키장 리프트에서 사고가 난 상황인데 스키장이 중국 코스 타워에서 운행 중이던 운반구가 지상으로 추락을 해서 3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런 사고 실제 이제 그 스키장의 모습이고요. 운반구는 총 75개가 27m 간격으로 설치되어서 그중 사고 운반구가 미끄러지면서 뒤따라 오던 운반구와 충돌을 해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m 지면으로 추락을 했고요. 사고 당시 운전 조건은 사고 운반구에는 남자 3명이 타고 있었고 뒤에 따라오던 운반구에는 남자 4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속은 미풍이었기 때문에 뭐 강한 풍으로 인해서 추락을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제 자동 여기 이제 사용 자체 이게 이제 압삭 장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이시면은 여기 이제 로프고요, 그죠? 로프고 이게 압삭 장치입니다. 즉 순환하는 로프에 이 그립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가 일정한 어떤 신호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그립 와이어 로프에 그립하면서 운반구가 이제 매달려서 같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전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운반구 상부 부분이죠. 운반구 상부 부분에 매 운반구마다 이렇게 압삭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오면은 이제 이 자동 압삭 장치에 의해서 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하부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레버가 풀리면서 그죠? 그립이 풀리고 그래서 이제 운반구가 이제 이렇게 내려앉는 매달면서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정지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실제로 와이어 로프는 구성 자체가 단면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형 단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와이어 로프를 스트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순환 와이어 로프 하나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어 로프가 그게 통짜로 그걸 다 만든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분 만들어서 연결을 하죠. 연결부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연결부 자체가 여러분들 단면이 원형일 수가 없죠. 연결부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그립력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합격 기준을 매기냐면 보통 4kN 정도가 이제 그립력이 나온다. 그래서 합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음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립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립 테스트는 이제 와이어 로프의 미끄럼에 대한 이제 마찰력만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와이어 로프를 물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이제 봉이 있습니다. 따로 원형봉, 완전히 원형으로 생긴 봉이죠. 여기 보시면 원형봉이 존재를 하면서 그 봉을 이제 그립이 물어서 4kN을 견디면 오케이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자체 무게를 한번 따져보면은 운반구 자체 무게가 205kg. 그다음에 최대 허용 하중이 320kg로 총 이제 525kg로 허용 하중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고 당시에는 이제 운반구에 남자 3명, 다음 운반구에 남자 4명이 탑승을 했기 때문에 뭐 운반구 자체가 굉장히 전격 하중이 높은 무거운 상태에서 떨어졌다라고는 전혀 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로프의 지름을 저희가 한번 재보니까 38mm 정도가 되고요. 원형봉과 이제 테스팅 원형봉과는 이제 재보니까는 단면 차이가 좀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와이어로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립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그립 내경이 50.91, 클로징 됐을 때는 35.18 정도가 되는데, 와이어로프는 이제 보통 38mm 정도의 직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mm 직경을 물게 되면 약 3mm 정도가 이제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부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시면 정상부 로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반
그 원형은 이제 완전히 원형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편에 보시면 연결부 로프 같은 경우는 연결부이기 때문에 단면이 원형이 될 수가 없죠. 거의 어떻게 보면 정상 부위보다 훨씬 더 불규칙한 단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그럴 때 지름을 재보면 약 41.61. 실제로 이제 와이어로프가 정상적인 부분, 정상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상적인 부분과 연결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직경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즉 와이어로프 직경이 크다는 소리, 불규칙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그립 자체가 물었을 때 그립력 자체가 크지 않을 수가 있다. 그죠? 그립이 벌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그립 자체가 원래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로프가 원형이 아닌 어떠한 불규칙한 단면을 그리핑하게 되면은 제대로 그립력이 발휘가 될 수 없죠. 실제로 이제 사고 조사를 해보면 그 추락한 부위 자체가 연결부 부분이에요. 연결부. 그죠?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립구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내면을 보시면 사고 당시 이제 미끄럼과 낙하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마모나 마찰현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